안녕하세요. 부겐일링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책은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입니다. 지은이, 윌리엄 리.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의사이자 과학자, 강연가, 저자다.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피츠버그 대학교 의대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 병원에서 내과 병동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연구과정을 마쳤다. 이후 하버드 의대, 터포츠 대학교 수의학과, 다트머스 의대에서 임상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혈관 신생재단의 설립자이자 대표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윌리엄 리 박사의 뛰어난 연구와 활동은 암, 당뇨, 시력 손실, 심장병, 비만을 비롯한 70여 개의 질병에 영향을 끼쳤다. 암을 굶기는 식사가 가능한가? 라는 제목의 테드 강연은 당시 110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사이언스,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 란셋을 비롯한 대표적인 과학 학술지에 1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다. 프롤로그. 이제는 질병과의 싸움에서 정말로 중요한 전환기를 맞았다. 우리에게는 음식으로 몸의 건강 상태를 탈바꿈할 엄청난 기회가 있다. 우리는 이제 치료약을 발굴하고 개발할 때 사용되어 온 것과 똑같은 방법과 체계를 적용해서 실험한 식품에 관한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무엇을 먹고 마실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음식을 약 처방처럼 연구해서 얻은 이런 데이터는 음식이 인간의 건강에 특별하고도 이로운 방식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낸다. 이 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우선은 음식으로 병을 이기는 방법의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맨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내려가야 한다. 건강 방어 능력이란 무엇인지, 그와 관련해서 어떤 식품들이 있는지, 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여러 식품들이 건강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가를 정리한 목록으로 돌아가서 더 자세히 살펴본다. 평소에 좋아하고 즐겨 먹던 것들이나 생소하지만 한번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들을 찾아본다. 목록에 나온 식품들 중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식품들은 지속적으로 섭취하도록 한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준비가 됐으면 종이와 연필을 준비한다. 이 책에 나온 식품 목록을 토대로 각자 좋아하는 식품의 목록을 만들고 1일 워크시트를 작성한다. 작성한 워크시트를 이용해서 그날그날 섭취할 건강식품을 선택하면 된다. 어떤 질병을 퇴치하거나 아니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묘책 같은 건 없다. 우리 삶에서 어떤 한 가지 요소만으로 병을 완전히 차단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내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그보다 훨씬 나은 길이 있다. 타고난 방어 체계를 강화하면 몸은 저절로 치유된다. 이 사실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몸을 건강하게 바꿀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철저히 간과해왔다는 걸 깨닫게 된다. 여생을 더 오래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목표라면 각자 선택해서 먹은 음식으로 목표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병을 물리치고 수명뿐 아니라 삶의 질까지 높일 수 있다.
평생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삶을 편히 즐기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완벽한 기회가 된다. 식생활에서의 계획적인 예방 조치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현관문과 가스레인지 밸브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과 비슷한 기본 상식이다. 꾸준한 운동, 숙면, 스트레스 관리, 튼튼한 사회적 유대관계에 좋은 식습관이 더해지면 건강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다. 엄청나고 놀라운 과학적 진보의 시대인 이 시대에 건강은 모든 사람들이 성취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 그런데 첨단 치료법이 더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방 가능한 만성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목숨을 잃는다. 갈수록 높아지는 의료 비용과 갈수록 해로워지고 불균형이 심해지는 환경 속에서 건강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평등에 관한 문제다. 현대의학의 전반적인 시스템은 붕괴 직전의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 의료비를 전체적으로 낮출 방법은 병든 사람들의 수를 줄이는 것뿐이다. 우리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세상을 더 건강한 곳으로 만들 최선의 방법은 자기 자신과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각자 내리는 선택에서 시작한다. 건강은 병이 없는 상태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날마다 병을 이기는 음식을 먹도록 하자. 맛있게 먹고 건강도 지키자. 제1부 건강을 지키는 타고난 능력 몸의 자연 방어체계. 건강은 그저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기능이 왕성한 상태다. 우리 몸에는 혈관 신생, 재생, 마이크로바이옴, DNA 보호, 면역이라는 5가지 건강 방어체계가 있어서 건강을 지키고 삶의 일상적인 위험 요인 속에서도 끄떡없이 버틸 수 있다. 병에 걸려 몸이 안 좋아졌다가 금세 치유되는 것도 이런 방어체계 덕분이다. 이 방어체계가 우리 몸을 어떻게 요새처럼 완벽히 방어하는지를 알면 그 치유 능력을 활용해서 건강한 삶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 5가지 방어체계는 협력해 작용하면서 자궁 속 태아기부터 삶의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 우리 몸을 더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킨다. 앞으로 이 5가지를 차례로 살펴보면서 이 요소들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장 혈관 신생. 우리 몸속에서는 암이 자라고 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이다. 당신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종양들은 건강한 세포들의 세포 분열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오류가 발생하거나 세포의 DNA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변형되면서 생긴다. 우리 몸이 세포 분열을 할 때 DNA에서 최대 1만 개의 오류가 날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건 그저 흔한 일 정도가 아니라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미세한 악성 종양은 몸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위험한 상태까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종양은 처음 발생할 때는 볼펜으로 콕 찍은 자국보다도 아주 작은 미세한 크기이며 비대해져서 장기 등의 신체 조직을 침범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한
몸에 널리 퍼지거나 생명을 위협하지 못한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로 이런 방어 체계를 최적화할 수 있다. 암세포를 굶어 죽이고 악성 종양을 작고 무해한 상태로 억제시키는 식품은 100가지 이상으로 콩, 토마토, 블랙 라즈베리, 석류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 감초, 맥주, 치즈 같은 의외 식품들도 포함된다. 이처럼 암을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우리 몸의 방어체계는 혈관신생이라고 불린다. 혈관신생은 몸에서 혈관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과정이다. 정상적인 조건에서 혈관이 산소와 필수 영양소들을 모든 신체 기관에 보내서 생명 활동을 지원한다. 그러나 혈관을 통제하는 이런 능력이 상실될 경우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혈관 신생 방어 체계는 인간을 포함해서 순환기관이 있는 모든 동물들을 보호한다. 수술이나 외상 등으로 우리 몸에 깊은 상처가 생기면 그 즉시 상처 부위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계속해서 변화 과정이 진행된다. 일단 새로운 혈관들이 자라나고 안정화되면 혈액순환이 시작된다. 혈관 신생체계는 몸의 기관들이 건강하게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이 더 많이 필요한 시기와 장소를 지속적으로 감지한다. 혈관은 뛰어난 건축과 같은 안목으로 운동 후에 혈관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감지한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 혈액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혈관을 정리할 필요는 없는지 여부도 지속적으로 살핀다. 건강한 혈관 신생 체계는 혈관이 너무 많거나 부족해지지 않도록 적당한 균형과 분포를 유지하는 임무를 하루 24시간 끊임없이 수행한다.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려면 혈관 신생을 조절하는 체계가 완벽해야 한다. 하지만 평생에 걸쳐서 많은 요인들이 어떤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킨다. 과도한 혈관 신생으로 병든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혈관 신생이 부족해서 조직의 손실과 사멸을 초래하기도 한다. 2부에서는 혈관 신생 방어 능력을 높여서 병에 대한 몸의 저항성을 키우는 식품들에 관해서 알아볼 것이다. 2장 재생. 혈관 신생이 장기에 영양을 공급할 혈관을 새로 만든다면 무엇이 몸속의 장기들을 만들고 유지하는 걸까? 그것은 바로 줄기세포다. 줄기세포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만약 줄기세포의 기능이 갑자기 중단된다면 그로부터 일주일 내에 사망하게 될 정도다. 줄기세포는 태아기에서부터 신체와 건강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는 말 그대로 줄기세포에서 만들어진다. 비록 수가 많지는 않지만 줄기세포는 성인기에도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한다. 줄기세포는 보이지 않은 곳에서 조용히 대부분의 장기를 재생하는데 이 과정은 각 기관별로 다른 속도로 진행된다. 소장은
2일에서 4일마다 재생된다. 폐와 위는 8일마다 재생된다. 피부는 2주마다 재생된다. 적혈구는 4개월마다 재생된다. 지방세포는 8년마다 재생된다. 뼈는 10년마다 재생된다. 재생속도는 나이에 따라서도 변한다. 25세에는 심장세포의 약 1%가 매년 새로 바뀌지만 나이가 들면 재생속도가 점점 늦어져 75세 무렵에는 매년 심장세포의 0.45%만이 새롭게 바뀐다. 줄기세포들은 죽거나 낡아서 못쓰게 된 세포들을 고치고 바꾸고 재생한다. 마치 몸속에 특수부대라도 되는 것처럼 줄기세포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정찰하고 신체기관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최근 연구들은 혈관신생체계와 마찬가지로 줄기세포도 우리가 먹는 음식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선수들이나 태아를 잉태한 산모들 혹은 노화의 맹위에 맞서려는 사람들은 몸에 필요한 음식을 잘 골라 먹으면 줄기세포의 수와 기능을 높일 수 있다. 명확히 밝혀진 사실은 줄기세포들이 성장인자, 사이토카인, 그리고 성장하거나 복구되는 조직들에 필요한 생종인자 같은 단백질들을 만드는 공장이라는 점이다. 3장 마이크로바이옴. 인간의 정체성이 유례없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정체성이 또 하나 추가됐다. 우리는 단순한 인간이라기보다는 통생명체다. 통생명체라는 용어는 상호 이익이 되는 여러 종의 집합체인 유기체를 뜻하는 말이다. 우리가 통생명체인 이유는 우리 몸이 단일 개체가 아니라 몸의 표면과 내부에 가득한 39조 마리의 박테리아를 포함한 대단히 복잡한 생태계이기 때문이다. 대다수가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이 박테리아들은 규모가 엄청나다. 박테리아 개체수는 체내세포의 개수 약 37조 개와 비등하며 전부 합하면 무게가 약 1.36kg으로 뇌의 무게에 맞먹는다. 박테리아들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해서 장의 화학물질과 위산도 이겨낸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총칭으로 불리는 이런 이로운 박테리아는 수동적인 불법 거주자와는 거리가 멀다. 이들은 세포, 조직과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며 복잡한 생물학적 체계를 형성한다. 음식은 마이크로바이옴의 힘에 놀라울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친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박테리아의 먹이이니 따지고 보면 당연한 일이다. 박테리아는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을 분해해서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이로운 부산물을 만들어낸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 곳곳에 흩어져 있으며 특히 피부와 체강에 많다. 건강에 유익한 박테리아는 치아, 잇몸, 혀, 편도선, 코, 배, 귀, 성기, 그리고 장에서 많이 발견된다. 장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능은 음식에 큰 영향을 받는다. 평생에 걸쳐서 60톤의 음식이 소화관을 지나가게 된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박테리아에게도 먹이가 된다. 섬유질 중심의 프로바이오틱 식품은
박테리아의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 건강한 미생물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새로운 박테리아를 몸의 생태계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음식은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자연식품에는 보다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이 들어있다. 가령 요구르트, 발효 음식, 일부 음료에는 박테리아가 가득하다. 그런데 프로바이오틱 박테리아를 직접 섭취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먹는 음식은 마이크로바이옴 방어 체계에 일상적으로 대단히 큰 영향을 준다. 실제로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시간 단위로 장 박테리아 구성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음식은 장의 치유 능력에도 놀라울 정도의 영향을 끼친다. 4장 DNA 보호. DNA는 나선형 계단 모양으로 꼬여 있으며 세포 안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작은 각 개인의 유전자 청사진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 계단 모양의 구조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들로 구성된다. 이는 생명을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우리 몸이 의존하는 모든 측면의 소스 코드에 비유할 수 있다. 하지만 DNA는 손상되기가 쉬우며 평생 동안 맹렬한 공격의 표적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DNA를 해치는 맹공격에 날마다 시달리는데 어째서 우리가 더 자주 병이 들거나 돌연변이가 되거나 치명적인 암에 걸리지 않을까 궁금할 것이다. 그 이유는 DNA에 기본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하고 보호하는 능력이 있어서 숱한 피해를 입어도 몸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텔로미어는 나이가 들면서 DNA가 나이가 못쓰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밤에 숙면을 취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등의 건강한 활동으로 텔로미어를 보호할 수 있다. 음식은 이런 DNA 보호체계의 힘을 최적화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건강을 증진하는 후성적 변화를 유도하고 텔로미어를 보호하고 강화함으로써 DNA의 복구 기능을 돕는 것으로 알려진 식품에 관해서는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건강에 이로운 활동 대부분은 긍정적인 후성적 변화를 낳는다. 그리고 그런 활동들이 건강에 이로운 이유가 바로 유전자를 통해 나타난 것임이 차츰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운동은 유전자가 더 자유로이 풀어놓아서 근육을 만들고 심장의 펌프질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서 근육 확장을 보조하고 혈중 지질 농도를 낮추는 유익한 단백질을 만드는 후성적 변화를 야기한다. 또 운동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후성적 변화는 해로운 유전자를 차단하기도 한다. 그런 작용은 수영, 전력 질주, 인터벌 트레이닝, 고강도 걷기 운동 이후에 나타난다. 명상은 염증과 관련이 있는 유전자들의 활동성을 낮추는 유익한 후성적 변화를 유발한다. 반면 스트레스는 염증과 관련된 유전자의 활동을 후성적으로 촉발한다. 5장 면역. 면역 체계가 튼튼하면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알 터이다. 그런데 면역력이 아주 강하면 암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는가? 몸에 암세포가 생겼고 심지어 온몸에 암이 퍼졌더라도
우리 면역계는 암세포를 몸에서 완전히 없앨 능력이 있다. 암이 병으로 발전하는 원인은 악성세포가 면역계에 의해 제거되지 않은 채 포위망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면역계는 알려진 건강방어체계들 중에 으뜸이다. 면역세포에는 암을 포함한 적군을 아군과 구별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일선의 면역세포들이 암이 커지는 기미를 포착하면 세포 공격을 요청한다. 그러면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암을 죽이는 특별한 면역세포가 일거에 비정상적인 세포들을 공격해서 전멸시킨다. 특정 식품들이나 그런 식품에 든 특정 성분들이 면역체계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이탈리아의 로마대학교 과학자들은 밤, 블랙베리, 호두, 석류, 딸기 등에 많이 들어있는 생체 활성 물질인 엘락산이 방광암 환자들에게 면역 관문 억제제와 마찬가지로 면역 체계를 속이는 단백질의 생성을 차단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면역 체계를 평생 보호하기 위해 우리 각자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운동, 적절한 수면,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고 관리하는 것은 모두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2부 먹어서 병을 이긴다. 음식이 약이 될 수 있다는 증거. 6장 병은 굶기고 건강은 먹여 키우고.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무서운 병에 걸리는 일만큼은 누구든 피하고 싶을 것이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붉은 고기와 설탕 섭취를 줄이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생활 습관은 그런 심각한 질환을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에 덧붙여 음식을 이용해서 몸의 혈관 신생 방어 체계를 지원하고 확충하면 끔찍한 병에 걸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콩은 혈관 신생에 끼치는 영향이 가장 먼저 확인되었던 식품이다. 콩에는 이소플라본 중에서도 특히 제니스테인, 다이제인, 에쿠올이라는 혈관 신생 생리 활성 물질이 들어있다. 발효된 콩 제품에는 그런 성분의 함량이 더 높다. 앞으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콩을 먹도록 하자. 실제 사례 연구에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적정량은 하루에 콩 단백질 10g, 두유 1컵 정도의 분량이었다. 그리고 실제 사례 연구들을 통해 콩류 식품을 꾸준히 먹으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더 많이 먹을수록 발생 위험은 더 낮았다. 토마토는 요리에 쓰이는 야채로 흔히 생각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과일이다. 유럽인들은 토마토를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는 가지 속 식물로 오해해서 처음에는 장식용으로만 사용했다. 이탈리아에 사는 농민들이 토마토를 요리에 쓰기 시작했으며 나중에는 이탈리아 요리의 주요 재료가 되었다. 토마토는 유럽 지중해 연안, 아메리카, 아시아 할 것 없이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식재료다. 토마토에 든 영양소를 최대한 얻기 위해서는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리코펜은 토마토가
줄기에 달린 상태일 때는 트랜스라는 화학적 구조로 존재한다. 애석하게도 트랜스 리코펜은 몸에 흡수가 잘 안 된다. 하지만 토마토를 익히면 열에 의해 리코펜 구조가 트랜스 구조에서 시스 구조로 바뀌어서 몸에 쉽게 흡수될 수 있다. 또 토마토를 조리하면 토마토 세포에서 리코펜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토마토를 소스나 페이스트로 만들면 리코펜 농도가 더 높아진다. 리코펜은 지용성이어서 기름에 잘 녹는다.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로 조리하면 혈액에 흡수되는 리코펜의 양이 3배 증가한다. 브로콜리는 십자화과 배추 속 식물이다. 브로콜리의 원산지는 이탈리아다. 브로콜리에는 브라시닌과 설포라판 같은 강력한 혈관신생 억제 생리화학 물질이 들어있다. 일주일에 브로콜리를 한두 컵 먹는 사람은 여러 종류의 암에 걸릴 위험이 평균보다 낮다. 딸기에는 강력한 혈관신생 억제제 역할을 하는 엘라그산이라는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베리류 과일에서 시큼한 맛이 나는 것은 이 엘라그산 때문이다. 엘라그산이 특히 많이 들어있는 딸기가 3종류 있는데 뉴질랜드가 원산지인 루비잼, 오하이오 밸리가 원산지인 카마로사, 터키가 원산지인 오스만리가 있다. 해산물을 즐겨 먹는 사람은 장수한다. 그 배경에는 생선과 갑각류가 혈관 신생에 끼치는 영향도 한몫한다. 해산물의 살 부위에는 몸에 좋은 다가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다. 이 지방산은 물고기들의 먹이인 식물성 플랑크톤에서 나온다. 사람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몸에 좋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다. 그런데 건강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이 오메가3 지방산은 EPA, DHA, ALA 3가지로 분류된다. EPA와 DHA는 해산물에 들어있고 ALA는 대개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다. 생선의 유익한 효능은 암 예방 말고도 많다. 매주 지방질이 많은 생선을 1, 2인분 섭취한 사람들은 노인 황반 변성이 생길 위험이 42%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더 건강해지고 싶다면 지방이 많은 생선을 챙겨 먹어야 한다. 해안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도 평소에 신선한 해산물을 즐겨 먹을 것이다. 내륙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바다에서 급속 냉동한 생선을 어렵지 않게 구해서 먹을 수 있다. 생선을 급속 냉동하면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해동 후에도 보존된다. 적포도주는 심혈관 건강을 도모하고 항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도주에는 수백 가지 생리화학 물질이 들어있으며 대표적으로 레스베리트롤이 자주 언급된다. 하지만 적포도주에는 다른 식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몸에 이로운 폴리페놀이 들어있다. 특히 혈관 신생 억제 기능으로 잘 알려진 카테킨, 갈산, 루테인, 퀘르세틴, 카페인산 등이 있다. 하루에 와인을 한 잔씩 마시면 직장암에 걸릴 위험을 39% 낮추는 효과가 있다. 맥주의 원료인 홉 열매에는 혈관 신생 억제 생리활성 물질인
잔토휴몰이 들어있다. 맥주 섭취는 심혈관계에 이로운 영향을 끼친다. 하루에 맥주를 한 잔씩 마시는 것이 관상동맥 질환 위험을 21%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독일의 한 연구는 맥주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혈관신생 방어체계를 활성화해서 건강한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 주는 식품들이 있다. 그런 이론 식품을 챙기면 과도하게 생성된 혈관을 제거해서 비정상적 혈관이 생성되면서 발생하는 암, 자궁내막증, 시력 손상, 관절염, 알츠하이머병, 비만 같은 병을 물리칠 수 있다. 음식을 통한 혈관 신생 조절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다. 혈관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이해하고 혈관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과잉 증식되지 않도록 조절하고 순환계를 건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식품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으면 된다. 건강을 중요히 생각해서 몸의 방어력을 최대한 키우겠다고 마음먹었다면 혈관 신생에 영향을 주는 이런 신선한 식품들을 집에 항상 구비해 두면 된다. 여기까지 이 책의 2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에서 윌리엄 리 박사는 5가지 방어체계를 활성화시키는 200가지 이상의 식품을 소개하는데 이는 생물의학의 약물치료나 외과치료에서 멀어지는 대체수단이 아니다. 몸을 지키는 묘책 같은 건 어디에도 없으며 어느 한 가지만으로도 건강을 완벽히 지킬 순 없다. 하지만 몸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인 5가지 방어체계를 활성화하는 음식은 분명 존재한다고 한다. 네, 여기까지 이 책의 2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된 혈관 신생 억제, 재생, 마이크로바이옴, DNA 보호, 면역의 5가지 건강방어체계를 강화하는 방법은 유익한 효능이 있는 200여 식품 중 평소 좋아하고 즐겨 먹는 것들을 있는지 확인하고 날마다 먹을 음식 5가지를 고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 방법을 실천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책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